삼기류교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4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3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정묘월 기사일이 되겠고 일진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장,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무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고,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놓으시,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오누독실하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일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러한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로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있죠.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인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뭐다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무토는 일단은 차치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 묘월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 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낸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 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원력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2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 있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의 일간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게 되면, 기토는 음토로서 전원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논밭과 같은 개념이고, 정원과 같은 개념이고,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고, 문전, 옥답 같은 개념, 작은 개념일까요? 큰 개념일까요? 이건 작은 개념의 토를 말한다. 무토가 고황토로서 큰 광야, 큰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토였다라고 하면, 기토는 작은 화분에 담겨져 있는 토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죠. 무토는 왕하면 그래서 울체되고 막힌다고 했지만, 기토는 뭐 그렇게까지 왕하더라도 울체되고 막히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간목을 취용하되, 기토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 뭐 기토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토는 건토라고 하면 기토는 습토가 되죠. 어떤 분들이 기토 일간 옆에 임수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토탁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기토탁임 아니에요. 일간이 기토일 때는 임수가 탁해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수가 왕하게 되면 기토 입장에서는 사수동류되는 것을 조심해야지. 뭐 일간 기토와 임수가 더럽혀지는 것을 뭘 걱정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토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토라고 하는 것도 무토와 마찬가지로 따뜻한 햇볕하고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기토로서의 용도. 여러분, 화분에 화초를 심었는데 물이 없다, 화초는 말라 죽을 것이고요. 물은 있는데 햇볕이 없다, 콩나물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토와 마찬가지로 기토도 병화개수를 위주로 쓰는데 이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묘월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달리 설명하면 이때는 간목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묘월이라고 하는 거는 목이 왕한 목왕절에 목이 제왕지라고 했는데 왜 목이 저렇게 왕한테 간목을 필요로 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자, 기토 입장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화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초. 근데 기토 입장에서 을목은 이거는 잡초 같은 개념입니다. 잡초 같은 개념. 씨앗으로 놓고 보면은 간목은 우량종의 씨앗이라고 하면 을목은 잡초, 피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본기가 간목이기 때문에 제가 간목 얘기를 안 했지만 묘월은 우량에 어떤 화초가 심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잡초가 심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묘월에는 별도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그 심어져 있는 잡초는 다 뽑아내고 우량 중에 간목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목이 이렇게 왕할 때 화가 있으면 목생화해서 화생토에서 기토 자체가 약하지 않겠죠. 더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역시나 개수를 갖다가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토가 마르면 그 심어놓은 아주 우량의 종자가 발화를 하지 못하고 말라 죽을 겁니다. 제가 설명할 때 간목은 큰 나무, 을목은 작은 화초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선생님 얘기가 달라지네요. 그런 좀 일간을 설명할 때 일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표현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토 입장에서 을목, 묘목이 많으면 화초가 많으니까 좋다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기토 입장에서는 간목은 아주 좋은 화초, 아주 좋은 우량의 이런 종자라고 하면 을목은 잡초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묘월 같은 경우에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이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단 목만 왕하면은 기토 자체가 또 마찬가지로 산토가 되거나 박토가 돼서 기토가 아예 희마리가 없어지니까 병화로서 기토를 갖다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무토든 기토든 중요한 것은 병화, 개수,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병화 개수에다가 간목은 무토는 왕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기토는 상황에 따라서 간목을 치용할 것인지 치용하지 않을 것인지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쓰게 되는데, 기토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술충미월 등에 태어나서 토가 많은데 무토가 천간에 출됐다, 이때는 기토 일간이라 하더라도 간목을 취용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묘월의 간목을 취용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 즉 을목은 잡초와 같고 이 잡초는 제거를 하고 우량의 간목을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기토 일간이 되겠고요.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나머지 6글자의 배치를 보게 됩니다.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묘목도 음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대 음의 관계가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관계, 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 화를 생하는 관계도 있지만은 오늘 기토가 묘월에 태어난 관계를 보게 되면 월지 있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인 나 기토를 갖다 극하죠. 목극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간인 나를 극한다, 극하자라고 할 때 이 극하자는 관성이라고 이렇게 쓰죠.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극한다고 해서 나를 무조건 못 살게 군다 이런 것이 아니라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시 나를 관리 통제하는 그런 국가기관이라든가 법과 같은 그런 개념이지만, 이것이 좀 나쁘게 작용할 때는 질병이라든가 적군이라든가 도적 과 같은 그런 걸로도 나한테 작용을 하죠. 그래서 관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금방 말했던 것처럼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훈계하는 정도의 개념으로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윤리, 도덕, 여자한테는 남편 같은 것이고, 또 정관 같은 경우는 직업 같은 거, 올바른 직장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나를 그야말로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해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 질병, 도적, 관제, 구설, 뭐 1차 나를 공격하는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좋고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육친론을 배울 땐 그렇게 배웁니다만은 꼭 정관이 좋은 것, 편관이 나쁜 것은 아니고 역시나 뭐에 따라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그거는 구분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단 정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정의 관계가 되어야죠. 즉 예를 들면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건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처럼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대 음이 되거나 또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면 이거는 뭐가 된다? 이거는 편관칠살이 되는 것이다. 오늘 그래서 음대 음의 관계, 음토가 음목을 받기 때문에 격은 편관격이 되는 것이고, 또는 칠살격이라고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 묘월은 목의 제왕지라고 했죠. 목이 12달 중에서 가장 왕한 시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을목과 같은 것이죠. 기토가 을목 또는 묘목을 봤을 때는 그냥 화초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것은 잡초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논에 모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잡풀 같은 피가 심어져 있죠. 을목을 그때는 간목으로 보고 그 피는 을목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잡초가 굉장히 왕한 때, 기토라고 하는 것은 텃밭이 있는데 우리가 먹고 살 만한 뭐 감자라든가 이쁜 화초라든가 이런 것이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잡초만 무성하게 이렇게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묘월의 기토가 잡초가 무성한데 만약에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떤 모양일까요? 물상으로 보면 잡초가 무성한데 거기에 돌이 자갈자갈 이렇게 껴있는 것 같죠. 그럼 뭐예요? 이 기토는 용도가 있어요? 없습니까? 굉장히 용도가 없죠. 옛날 화전민들이 화전을 읽을 때 그 안에 있는 잡풀 다 걷어내고요. 뭐 이제 불을 지르는 것은 그 필요 없는 나무라든가 잡목을 다 태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돌 같은 거를 갖다가 다 걸러내야 됩니다. 이거는 불로 태워서 없애지는 것이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다 걷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기토가 묘월이 되는데 이게 경신금, 금이 많다. 완전 자갈밭에 잡초 무성한 밭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토가 묘월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일간은 약하고 칠살이 왕하니까 일단 살중신경한 사주곡세,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약한데 관살, 특히 칠살이 왕해서 약한 일간이 더욱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토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비겁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상황에서는 비경겁제보다는 인성인 화를 보는 것이 더욱 좋겠죠. 병화가 있게 되면 관살을 설해서 병화가 관살을 병화가 설해서 일간기토를 생해주니까 이건 어떤 국세? 살인 상생의 국세가 되는 것이고, 또 묘목은 용도가 없죠. 별도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 잡초는 없애고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종자를 땅에다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죠? 개수도 있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야지만 옥토가 될 수 있겠다. 천간으로 개수가 투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지지로 자수라든가 하다못해 진토 정도 있어도 지지로 신금 정도 있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그래서 묘월의 기토는 일단 인성으로서 왕한 목의 기운을 설하고,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쉽게 말하면 4월 달 정도에 예를 들면입니다. 지금 3월이지만 지금 봄에 땅에다가 잡초를 다 걷어내고 거기다 아주 좋은 종자 씨앗을 파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파종을 하면 뭘 줍니까? 물을 뿌려줘야지만 그 종자가 발화를 해서 싹을 틔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간을 먼저 보게 되면 연간의 간목 투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갑진년이죠. 그래서 요거는 칠사역격에 정관이 있으니까 관사론잡,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관사론잡이 아니라 이것은 뭐가 됩니까? 그냥 살중신경으로 보면 돼요.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 을목이 같이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관사론잡으로 보지만은 이건 천간에 간목 투출된 것만 가지고 관사론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살중신경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일지의 사화를 얻었죠. 정인을 얻었습니다. 기사일주. 일지에 정인이 있어서 나를 생해주는 구조, 심성이 어떨까요? 남편, 배우자가 남자 같은 경우는 처감, 학교 선생님 같은 그런 어머니 같은 그런 성향의 배우자를 만나고, 또 그런 성향의 여자들을 배우자를 또 좋아하게 됩니다. 월간에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정화는 편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편인 혼잡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사화에 불릴 때 정화가 투출돼서 성을 설해서 나를 생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뭐 일단 화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봄에 묘월도 중춘이라고 했죠. 중춘에 이거 가뭄이 든 것과 같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야지만 기토도 윤택하게 되고, 거기에 심어져 있는 종자도 발화를 하고 싹을 틔우고 꽃을 맺고 줄기가 자라서 꽃을 피울 수 있을 터인데, 물이 없으면 땅도 마르고 만물이 마르게 되죠. 다행스럽게 현재 진토를 봤습니다.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습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진중 안에는 개수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흙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진흙, 마른 진흙이 아니라 물기를 머금고 있는 진흙이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에서는 우리가 풀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진중 개수가 충분한 만큼의 물이 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당연히 부족하죠. 기토 입장에서 재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시에서 재성을 좀 얻어야지만 기토를 좀 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갑자시가 먼저 나오죠. 자, 갑자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 아까 삼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묘월의 기토가 약하지만 사화에 뿌리를 든 정화가 투출되어 있고, 또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주 자체는 나름대로 틀은 갖추었다. 단 부족한 것은 진중 개수 하나를 조금 얻었기 때문에 사주가 좀 건조한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시가 되면 시지에서 자수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제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좋겠지만은, 요 자수 가지고는 그렇게 썩 넉넉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에 이렇게 간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기토 일간이 자꾸 간목하고 이렇게 좀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자수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고, 운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좀 한습지지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양의 기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한습지지보다는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진토와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건 나쁘지 않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금술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이 갑제시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 조심해야 될 구간이 개사대운때 사해충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일단은 뭐 사축 해금 이런 것 또 뭐 볼 수는 있겠지만은, 축중개수 진중개수 수가 이제 좀 부족한 단점 있고요. 요것은 관사론잡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토 자체가 사해생을 받고 축진의 뿔을 듣죠. 일간 기토가 이때는 어떻게 되면 신왕사주, 신앙한 그런 구조가 되죠. 이때 잘 보시면은 관사론잡은 아까 제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관사론잡이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랬죠. 여기 이거하고는. 근데 이렇게 되면 관사론잡이 되는 거예요. 일간도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칠살도 정관도 다 뿌리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것이 원안적인 관살혼 잡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관사론잡 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틀이 된다.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간이 관사론잡이 될 때는 신약하면 안 돼. 신약하면은 관사론잡이 아니라 이거는 살중신경으로 논하지 관사론잡으로 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사론잡이
되려면 일단 일간이 신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관과 편관이 동시에 천간으로 투출되어야지만 관사론잡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투출되어 있는데 하나는 약하다. 그건 관사론잡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당연히 칠살도 이렇게 편관도 이렇게 정관편관도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지만 이건 관사론잡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관사론잡으로 논하지는 않는다. 이건 그래서 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관사론잡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관사론잡이 되면 뭐가 안 좋은 것이다?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과 보다 남자친구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 직장하고 또 다른 투잡되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뭐예요? 교통신호가 서로 상반되는 것이 같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 사람이 어느 법을 지켜야 될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어떤 법은 이런 것이 있죠. 어떤 법은 우리 법이 파란 신호등에는 건너고 빨간 신호등에는 건너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반대 법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데는 파란 신호등에 서야 되고 빨간 신호등에 건너야 된다. 이런 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상반되잖아요. 그죠? 관사론잡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이 법을 따라야 될지 저 법을 따라야 될지 몰라요. 그럼 사람이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겠죠. 그래서 관사론잡 된 사람들이 좀 판단력이라든가 정조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사주 원국만 놓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얘를 제거하거나 또는 얘를 제거하게 되면 관사론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사론잡을 또 구제하는 방법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겠고요. 일단 을축시가 되는 것은 결코 제가 봤을 땐 좋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병인시가 됐을 때는 이제 병화가 다시 투출되면 사주가 이거는 매우 묘월이라 하더라도 건조해진다. 기토가 아무리 습토라 하더라도 조토 마른 땅이 될 것이고 마른 땅에는 풀 한 포기가 자라기가 어렵죠. 요 진중에 있는 저기 땅 밑에 있는 작은 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재성을. 그러면 재성이 많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매우 부족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수가 살아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고,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이거 살아가기가 좀 어렵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땅이 바짝바짝 마르고 하게 되면 아무리 농사를 져봤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문제인 것이고, 정묘시 마찬가지고, 무진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월에 약할 것 같지만 무진 겁재를 이렇게 쌍으로 봤고요. 간지로 봤잖아요. 사와 진토까지 굉장히 신왕사주고, 이 경우에는 오히려 간목으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때도 간목이 약하면 안 되죠. 묘월의 간목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 하더라도 역시나 진중개수가 약해지게 되면 목을 생겨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또 어디로 가야 된다? 운은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좀 살아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경오시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신미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수가 많을 것 같지만 역시나 진중개수 하나 암장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장간도 쓰나요? 당연히 지장간에 있는 것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장간에 있는 것인데도 그것도 너무나 약한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 신미시 모두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복할 수 있겠고요. 임신시 또는 계유시는 사신합수 사유해금 해서 임수개수천간에 투출되게 되니까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 을적시와 마찬가지로 을해시도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될 생시, 을적시보다 더 안 좋은 게 을해시가 됩니다. 이거는 관살혼잡도 될 것이고 사해충도 때려 맞을 것이고 해서 이것은 조금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선택지에서는 제외를 해야 되는 것이고, 못 모르고 이날 또 자연분만 하신다고 이날 또 덜컥 애 또 낳게 되면은 조금 애 키울 때 좀 심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